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4차원 생활을 견뎌냈고 견뎌가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4차원 생활을 20세기에서 겪어보았다고 하는 오늘날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쓰러졌다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죠. 4차원 생활은 견뎌내지 않고서는 형편없는 피눈물의 삶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형편없는 4차원 생활을 피하였던 피난처로서 종교의 신에게 의지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존재하였고 4차원 생활이라는 것은 피눈물의 삶을 강요하는 환경이었을 뿐입니다. 형편없는 4차원 생활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선발주자는 4차원 생활을 사회적으로 바로잡은 것이고 바로잡지 못하고 일탈하였던 후발주자는 사회적으로 무너졌으며 폐쇄적인 후발주자도 견뎌내지 못하는 4차원 생활의 다수가 존재하였을 뿐이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4차원 생활을 견뎌냈고 견뎌가는 사람들이 4차원 생활과 연관되는 국부와 위인으로 자국사회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을 견뎌냈거나 견뎌가는 사람들이 국부와 위인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4차원 생활의 일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느 국부와 위인이 자국사회의 혼란을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정치와 사회가 서민을 외면하고서는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산층도 서민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5.16이 쿠데타라는 멍해 속에서 시작된 군사정부일지라도 서민을 챙겼던 마음의 실천은 정치적인 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은 보국안민의 기반은 정치의 힘보다는 마음의 실천이겠지요. 후진국형 부패사회도 정치와 사회의 힘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본인들의 배만 채우면서 자국민을 챙기는 마음의 실천은 없는 것입니다. 군부 독재가 부정부패는 있었더라도 서민을 보호하고 챙기는 마음의 실천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요. 서민에게 갑질과 졸부의 행패를 부리는 것은 최대한 막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민의 노력과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민주화도 그런 경우이죠. 서민을 챙겼었고 보호하였습니다. 본인들의 배를 불리었던 민주화가 있었습니까? 군사정부보다도 부정부패를 근절하면서 서민을 챙겼고 보호하였지요. 그래서 한국민의 노력과 땀으로 한국 사회를 선진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은 민주화이든 보국안민이든 본인들의 배만 불리웠었고 서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4차원 생활을 이제부터 바로잡겠다고 한다면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와 사회의 힘만 가지고는 후진국형 부패사회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서민을 챙기고 보호하는 5.16과 민주화의 환경처럼 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부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는 것은 공과 사의 부분에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은 이제부터라는 것은 어렵지만 사는 이제부터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것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도 실책을 할 수 있기에 이제부터 바꿔가는 것은 당연할지라도 우리들 주변에서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가 여전하다면 사기일 뿐이지요. 이제부터라는 것은 공이든 싸이든 책임을 먼저 보여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4차원 생활을 암묵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잡겠다는 환경은 더한 것이죠. 4차원 생활의 암묵적인 환경 속에서 대통령들로 또는 진보와 보수로 이미 뿌리 깊게 분열되어 있는 한국 사회를 정권 창출과 정권 유지로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암묵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바꿔질 수 없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고 더욱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섰던 5대 정부의 모습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요.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고도 갈등은 눈앞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요. 5대 정부가 모두 그랬습니다. 그것도 암묵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한국민을 챙길 수 없었고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4차원 생활은 대한민국으로 동시에 바로잡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번갈아가면서 바로잡는다는 상황에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진보 내에서도 또는 보수 내에서도
사분오열의 4차원 생활이 굳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은 공개해야만 하고 4차원 생활의 사회 지도층이든 일반 국민이든 모두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담사님,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가 소윤섭의 팟캐스트에서 말한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진보와 보수의 환경 속에서 누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공명정대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차원 생활을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목숨을 걸고서 싸우더라도 4차원 생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서민을 챙기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민이 삶을 포기하고 사회 질서를 체념하면 그때부터는 한국 사회가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권 창출과 정권 유지를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후진국형 부패사회도 정권 창출과 정권 유지는 할 수 있어도 무너져서 살아가지요. 서민이 건강해야만 정치와 사회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앞으로는 죽느냐 사느냐의 환경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죽느냐와 사느냐로 5년과 4년을 소비하지 않고서 국민에게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여와야의 정치터전을 조성해야 하지요.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한국 사회는 진영과 상관없이 모든 서민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대 정부에서 매번 선거와 정치로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더욱 자리 잡았고 확산되어 있습니다. 5대 정부의 여야의 환경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은 서민의 주변에서 4차원 생활의 피해가 없어지고 감소하는 상황이 급선무이지요. 4차원 생활의 공개를 방해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든지 아니면 정부와 사회가 자체적으로 공개적인 대안을 찾아서 서민이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선진국의 정치도 죽느냐 사느냐의 터전 속에서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자국민에게는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면서 하고 있기에 죽느냐 사느냐의 대내외의 중요한 전략은 비슷하게 진행하고 중요한 전술만 다르다고 말하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